해볼까? 준비됐나? 그냥 개념 수업 할 거예요. 앞에요. 졸지 마시고들. 보자. 분필도. 자, 3-1 들어와서 새로 나오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뭐 새롭게 들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게 대뜸 곱셈 공식이라는 것과 인수분해라는 거를 하게 되죠. 옆에다가 쓸 거니까 일단 두자. 자, 일단 곱셈 공식이 뭐냐면요,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를 하시는 겁니다. 1-1에서도 했어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그지? 그 다음 2-1에서 뭐 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뭐야? 요 형태. 그래서 뭐 배워? 이때 분배 법칙을 배워. 그죠? 이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안 썼다 뿐이지 저것도 곱셈 공식 일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이 막 특별하게 뭐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매번 분배 법칙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뭐 이런 식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항이 3개인 거에 뭐 전개를 해라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D, AE, AF, BD, BE, BF, CD, CE, CF 각각 해갖고 다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 정도면 그나마 또 양호해. 근데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전개해야 되는 항의 개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게 뭐 대단히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전개하는 건 뭐야? 그냥 단순히 연산의 영역이에요. 연산의 영역. 구몬이라고. 구구단. 그거에 좀 확장된 버전일 뿐이지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산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연산 연습을.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때 하는 방법이 3가지야. 처음에 문제 해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문제 해석이 끝났으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설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펜 들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는 펜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을 했는데 대충 머릿속에서 검증 돌려보니까 이 검증 단계는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3-1이고 다음부터 고등수학 할 거잖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애기들도 아니야. 이제 클 만큼 컸지. 자, 그럼 이제 풀이할 때도 좀 생각을 바꿔. 니네가 막 그 밑에서 허덕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 응? 맞아?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 뭘 해야 되냐면, 설계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 때 뭔가를 구해라 라고 하면, 나한테 일단 첫 번째 준 게 뭔지 1개, 2개, 3개 무슨 조건을 줬는지 문제에다가 표시를 좀 해.
아직 그게 머릿속에서 따다닥. 자, 봐. 나는 문제를 보지? 그치? 읽어. 문제에서 조건 뭐뭐뭐뭐뭐 존내가 리스트업이 여기 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영화에서 보는 것 마냥 따다다다닥 떠. 근데 구하라고 한 게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뭐 갖고 이거 구해야 되겠네? 가 잡혀. 그치? 그럼 이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검증을 해. 조건에서 걸러야 될 게 뭘까? 그리고 검증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그래 이거랑 이거 해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수분해해서 뭘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때 너네들은 펜을 들거든 보통. 그래서 직접 그걸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다음 스텝에서 하는 건 이거야. 구했다 치자. 응? 구했다고 치자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구했다 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뭐 할 건데? 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얘를 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갖고 뭐 할 거냐고. 그치? 야, 건프라 만드는데 다리 조립했어.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몸통 만들어서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겠어? 몸통 만들어야 붙일 거잖아. 이해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다리를 직접 만들 게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다 치자고. 그럼 이거 갖고 뭐 할 거냐고 이제. 그 단계까지 해서 구했다 치자. 그럼 이거 갖고 이거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거 했다 쳐. 그래서 뭐 나왔어? 그럼 이게 뭐지? 이거 나왔네? 이거 갖고 뭐 하지? 이거 갖고 이제 답 여기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네? 요거까지 가고 문제 없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풀이보다. 이거 풀이는 사실상 막 진짜 킬러 문항들 아닌 이상이야. 이 풀이 단계는 1분 안으로 컷이 나야 돼요. 1분 이내로. 이 과정에서 보통 모의고사 풀면 한 3분 정도 쓰는데 2분에서 짧은 문제들은 1분에서 3분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문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근데 사실상 머릿속에서 이 과정 다 돌아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필요한 계산만 따다다닥 하니까 금방 끝나는 거야. 뭘 구해야 되는지 목표가 명확해지잖아.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글자를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그걸 해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거든. 이거를 1, 3분 안에 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머리에 CPU 딱 심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줄인다? 그건 아직은 안 되잖아. 슈퍼인간이 아니니까요. 그지? 그래서 요건 안 돼. 그러면 이걸 줄여야 돼.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애들 특징이 이게 오래 걸려. 이게 막 3분, 5분, 7분, 10분 걸리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는데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적은 애보다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 수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라서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산밖에 없어요. 연산 과정을 줄이는 거. 군더더기 없게. 심지어 그걸 줄이면서 뭐 해야 돼? 계산 실수 나면 안 돼. 그치? 기껏 줄였는데 그게 10개를 30초 내에 다다다닥 풀었는데 10개 다 틀려봐, 계산 실수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치?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는데 어쨌든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맞다. 응? 그래서 요걸 줄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너네가 이걸 막 줄이려고 노력한다? 아니? 너네한테는 아직 일러. 왜?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정확하게. 응? 지금은 시간이 걸려도 돼. 왜? 니네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당장 학교에서. 맞지? 니네가 내일 당장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5년 뒤, 6년 뒤의 얘기야. 할 게 더 많거든? 연습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전개할 때 실수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이런 괄호 같은 거 생략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는데 덩어리로 잡혀 있으면 괜히 이거
괄호 뗐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있는데 괄호 떼면서 갑자기 여기에다만 이딴 처리 이거 하지 말고, 뭔 소린지 알지? 이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다들. 괄호 뗄 거면 둘 다 해주든가. 이래놓고 나중에 계산 잘못 나와갖고 답 틀리면 아 맞다 이런단 말이야. 그 아 맞다 좀 그만하시고, 응? 덩어리로 잡혀 있으면 내가 말했지, 그냥 덩어리로 끝까지 물고 가라고. 만약에 여기서 부호 바꿔야 돼? 그러면 그냥 얘 자리만 바꾸라고. 응?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이거 건들지 말고. 이건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산 쫙 풀어서 할 때 그때 건들고, 그 전에는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연산에 있어서의 정확성들이 올라가야,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도 식, 곱셈공식 할 때도 식, 지금은 다 써, 제발. 아직 여러분은 줄일 때가 아니야. 아직은. 오히려 늘리면 늘려서 써야지. 아직은 줄일 레벨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풀어 쓰는 게 버릇이 돼 있어야, 이게 줄이는 게 뭐냐면 결국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손으로 써도 식을 제대로 못 쓰는데 머리로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정확히 해 놓으면 그 과정을 눈으로 책 읽듯이 촤라라라라락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지 눈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 사실 식을.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여러분이 연습할 때 정확하게 하나하나 하는 것부터가 먼저야. 그래서 요걸 기반을 좀 다지셔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하려면 뭐밖에 없겠어. 많이 해봐야겠지. 그냥 이제 눈으로 촤라라락 식이 전개가 되려면 손으로 그만큼 많이 써보고, 인수분해식도 많이 봐보고, 곱셈공식 전개도 많이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가면서 경험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연산의 영역입니다. 저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곱셈공식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이 요겁니다. 자, 완전제곱이고요. 요거의 변형식이 마이너스의 완전제곱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 있어? 이거는 다시 써보면 요 얘기잖아. 부호가 같은 녀석을 두 번 곱해라 요거죠. 맞지? 근데 얘는 또 이 가운데 녀석이 부호가 다른 애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라 요 얘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야? 부호 다른 거. 부호 다른 거 곱해봐라. 이걸 뭐라 해? 합차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세팅이잖아. 그치? 3-1에서 거의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세 개가 지금 안 돼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결론이.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뒤에 한 10가지 정도는 공수 때 추가가 될 거예요, 알아서. 3차식 주르르르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우린 지금 3차까지는 다루는 건 아니니까, 뭐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어쨌든 제곱인데 두 개 있는 거 말고 항 3개짜리 전체 제곱하는 거. 요거 정도까지만 해두면 내가 봤을 땐 지금 레벨에선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전개해요? 그냥 전개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전개하시면 되죠. 뭐가 문제야? 뭐 귀찮은 게 문제지 못하진 않잖아. 그냥 곱하고 더하고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됐나? a제곱 되고요. 중간에 1차항들 AB 되니까 2AB로 되고, 얘가 B제곱 된다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A제곱 되고요. 중간에 마이너스 AB 해서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B 두 번 곱하니까 더하기 B제곱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자, 얘는 요거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1차항이 사라지는 거고, 뒤에가 B제곱인데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다. 맞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식을 다시 써야겠네. 얘도 동일한 녀석 2번 곱한다 요거잖아요. 자, 요렇게. 자, 그랬을 때 a 2번 곱해지니까 a 제곱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정석적인 전개는 얘 a, a, b, a, c. 자,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a, b 더하기 a, c. 자, 그다음 b 잡고 이제 b, a, b 제곱, b, c 되겠죠? 자, b, a, b 제곱, b, c.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뭐? c, a, c, b, c, c 제곱.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CA 더하기 CB 더하기 C 제곱 될 거다. 자, 우리 경우의 수 했잖아. 그치? 경우의 수 했으니까 여기에서 항이 몇 개야 물어보면 항 3개죠. 여기에서 항이 몇 개야 물어보면 항 3개죠. 그치? 자, 온전하게 다 풀어서 전개를 하면 항의 개수는 요 곱하기 해서 총 9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전개 잘했는지 확인하려면 세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잖아. 그지? 이제 여기에서 뭐야? 중복되는 애들은 동류항들은 합쳐주면 돼요. 동류항 누구 있어? A, B랑 BA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AC랑 CA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C랑 여기 CB 있죠. 자, 동류항끼리 합치고 나머지들 다시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ab 더하기 2bc에 더하기 2ca 이렇게 나온다. 가 최종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동류항끼리 합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형태가 3개가 제곱, 요게 2ab 이렇게 있는 거를 거꾸로 인수분해하면 뭐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잘 넣으면 돼요. 지금 블루 풀 때도 잘 생각해봐. 이거 말고 뭐 쓴 거 있나? 전개할 때. 뭐 딱히 없지 않아? 사실 거의 이거 2개가 주 아니야? 뭐 이게 그나마 그 다음 빈도로 이거고 이거는 한 문제 있을까 말까 정도일 거라서 그지? 그래서 3-1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까지 이어지는 얘기잖아. 결국 요 완전 제곱 만들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3-1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완전 제곱만 잘 만들면 3-1은 끝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완전 제곱 만들기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요거 하나만 잘 해도 거진 한 7-80%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뭐냐? 그 외에 나머지는 요거를 조금 복잡하게 꼬아 놓거나 아니면 진짜 생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완전 제곱 말고 그거를 좀 식을 복잡하게 써놓거나 이제 그 정도일 건데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약수로 분해한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이. 그쵸? 인수가 약수의 다른 말이니까 엄밀히 좀 의미를 따지면 약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수는 뭐 문자식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얘기지. 얘는 뭐 그 차이는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뭐야? 같은 얘기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뭐 하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항들이 뭐 합이나 차로 이렇게 항이 구분이 돼 있으면 이거부터가 먼저야. 항의 정의가 뭐였어? 우리 다항식 할 때 항의 정의. 뭘 항이라 그래? 문자 또는 숫자가
곱으로 이루어진 거, 그치? 그게 하나의 항이잖아. 곱으로 이루어진 거. 그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합이나 차가 섞여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흩어진 거잖아요. 맞지? 지금 같은 경우엔 두 개고, 이게 중간에 또 합이랑 차가 여러 개 있으면 또 어떻게 돼? 더 많아지겠지, 항의 구분이. 그치?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다? 다 곱하기 형태로만 남게끔 만들어서 요거를 하나의 항으로 정리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곱의 형태로. 물론 그 안에서 더 쪼개자고 들면 여기도 합과 차가 들어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 덩어리들끼리가 뭐야? 곱으로 이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과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요게 최종 목적인 겁니다, 인수분해는. 이걸 숫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144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내가 막 풀어서 썼어. 100 더하기 20 더하기 14 더하기 10 이렇게 쪼개서 쓴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숫자니까 다시 더할 수 있는데 문자로 써 있으면 그게 미지수 무슨 숫자인지 모르니까 막 더하고 막 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지금 보면 요건 밑에는 지울게요. 요 100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50이고요. 20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10이고요. 얘는 2 곱하기 7이고요. 얘는 2 곱하기 5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 2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분배 법칙을 거꾸로 역으로 돌려서 2로 묶어내주면 50에 중간에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5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144의 약수고 이거 더한 거 이것도 144의 약수인 셈 되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여기에서 더 공통인수를 빼낼 수 있나 없나를 봤을 때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죠? 이 덩어리 안에서 공통인수를 더 못 빼내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인수분해 끝인 거야. 예시를 들어주면. 물론 지금 이 경우에도 요거 더하면 12 되니까 이걸 만약에 12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인수분해 더 가능하지. 그럼 또 뭐 빼내면 돼? 2를 또 빼내. 그럼 2 제곱 빼내면 여기 25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끝날 수도 있어. 이게 사실상 문자였어 갖고 이게 x, y, z다 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더 이상. 맞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문자식으로 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이 과정을 숫자로 하면 우리가 했던 뭐야?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거 2제곱 곱하기 요거 더하면 얼마야? 11에 36이야? 자, 숫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써놓으면 인수분해야. 그냥 약수로 쪼갠 거. 근데 우리가 했던 소인수분해는 뭐야? 소수인 약수로 쪼갠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죠. 걔 입장에서 보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지. 왜?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결국 뭐 곱으로 만든다. 근데 이거의 첫 번째 원칙은 뭐가 돼? 겹치는 게 있으면 묶어서 빼낸다가 기본인 거야, 먼저. 뭐 분배 법칙 거꾸로 돌리는 거. 이해하겠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공통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을 전개했더니 걔가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걸 역으로 돌리는 건데 이걸 역으로 돌리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솔직히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냥 x제곱이면 x에 관련된 1차식 두 개 곱일 거고요.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 1 마이너스 6이든 2 마이너스 3이든 뭐 마이너스 2, 3이든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그걸 전개했을 때 1차항 개수를 마이너스 1로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더하기 2가 돼줘야 저거를 아까 빨리 하는 거야, 그냥. 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x.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기 수월하게 우리가 막 배우잖아요. 이거를 뭐 2, 3 쪼개고 1, 1 쪼개고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2,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3, 여기에서 계수 맞추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x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 과정을 하잖아. 이 과정이 내가 방금 그냥 옆으로 풀어서 쓴 거를 조금 가식화한 거예요. 도식화한 거.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뽑든 요 과정을 해서 뽑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는 나중을 생각해서 요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좀 더 연습해 보기를 원하긴 해. 그럼 검증은 어떻게 해? 이거는 검증은 전개를 다시 빨리 해서 1차항이랑 요 상수항 계수 맞춰보면 돼요. 이거 연습을 빨리 해놔야 조립제법 때 편해. 3차, 4차 할 때. 2차항부터 연습을 해놔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